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봄비가 내리는 수요일 아침이죠. 이번 비는요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꽤 양이 좀 많고요. 강풍까지 동반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것저것 좀 조심하실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요 어제까지 한창이었던 벚꽃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오늘 이후엔 아마도 작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연 한 해에 10,000명 늘린 쿠팡 고용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 이 얘기 고용 없는 성장은 참 많이 지적받았는데 고용 있는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최근 1년 신규 채용을 보니까 최다다.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전자나 현대차보다 더 많이 고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IT 기업이 고용에 소극적이다 이런 편견을 깨고 직고용 이런 걸 많이 늘렸다. 다만 좀 비정기적인 일자리가 많다.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굉장히 고용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을 하면서 고용을 하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옆에 기사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수위 인선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 비서실장 누가 될까? 여러 명이 언급이 됐는데 오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외교장관에는 박진 전 의원이 유력하다. 그리고 이르면 오늘 장관 등 후속 인사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굉장히 주목받았죠.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이 있었습니다. 대구 달성 사저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 면목이 없고 늘 죄송했다. 박, 좋은 대통령으로 남길 바란다. 덕담인데요. 덕담치고는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발언. 면목 없다, 늘 죄송하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주도했던 검사. 이젠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꺼낸 거죠. 자, 50분 회동을 했고요. 취임 시 초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좀 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보시죠. 역시 어제 주목받았던 또 한 가지 큰 뉴스죠. 이른바 검수완박. 그런데 여기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는요. 검찰 수사권 분리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쇠기를 박았다는 겁니다. 어제 민주당이요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행한답니다. 좀 더 보죠. 4월 국회에서 처리 그리고 목표는 5월 3일 공포입니다. 법 시행까지 3개월 일단 유예를 두고요. 경찰 개편 통제 방안 논의하기로. 왜냐하면 수사권을 경찰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뭐 박탈하게 되면 그 수사권이 일단 경찰 쪽으로 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찰 얘기가 나오고요. 국민의힘 반대 땐 단독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여야가 벼랑 끝 대치정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한미 정상회담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죠. 취임 2주 만에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추진. 이달 말에 일본에서 쿼드 회의가 열립니다. 쿼드 정상회의가. 그러면은 여기를 들렸다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길 가기 전에 우리나라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굉장히 빨라서 24일 전후 서울 들려서 윤석열 당선인. 그럼 이때는 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상황인데 만날 듯하다. 일단 인수위에서는 뭐 사실과 다르다. 뭐 정확하지 않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 뭐 두고 보면 알죠. 맞는지요. 아무튼 취임 2주 만에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듯 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요.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면에 쪽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종욱 동국대 대우교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김현주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미친 물가. 미친이었으니까 이게 제정신은 아닌데 앞에 미가 이게 미국을 표현할 때 미잖아요. 미국 물가 상승률 심상치 않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공개가 됐는데 우리나라 너무 높았다고 지적을 받고 많은 분들이 주목했는데 미국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친 물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명예회복.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명예회복 뭐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내용. 그리고 어떤 유권자를 혹시 겨냥한 거 아닌가 이런 해석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대충돌 예고. 이른바 검수완박 이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강행 처리하겠다. 강행한다. 이런 입장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돌은 뻔하다. 그래서 뭐 지금 필리버스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국익과 특혜 사이. 얼마 전에도 좀 다뤘는데요. BTS 병역 면제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야는 뭔가 좀 법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패널 분들의 의견 집중적으로 좀 들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 물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웬 미국 물가 얘기인가 하는데요. 미국 경제 전 세계에 굉장한 영향 미치죠. 그리고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경제 현상, 주목할 만한 형상은요.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요. 우리나라 기업하시는 분, 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사로 좀 먼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미국 3월 물가 8.5% 껑충. 8.5입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3월 소비자 물가 4.1%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41년 만에 가장 높은 겁니다. 이건 심상치 않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유가, 식량값이 급등을 했는데 이게 이유라고 꼽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영향 그대로 받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더 커요, 상승률이.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3.1%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꺼냅니다. 왜냐하면 다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지금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미친 물가. 여기에 나오는군요. 이 미친 물가란 표현이. 3월 8.5% 급등. 자, 그러자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올해 2번 이상 빅스텝 유력하다. 빅스텝이라는 거는요. 큰 걸음, 그러니까 금리를 크게 올린다는 겁니다. 0.5%포인트 정도를 한 번에 올리면 빅스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그래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쪽에 물가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작년 9월 이때도 미국은 좀 높긴 했어요. 이게 전년 동기, 동월 대비거든요. 5% 정도 가다가 쭉쭉쭉 올라가죠. 6, 7 찍고요. 올해 3월 드디어 8 넘어섭니다. 그렇다면요. 이 추세 보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번에는 뭐 9, 10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10%씩 올라간다. 그리고 옆에 보겠습니다. 금리 얘기입니다. 금리도 지금 쭉 오르고 있는 상태죠.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에 대해서. 러시아 침공, 유가 급등 악재가 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그렇다면 3월이 본격적이라면은 4월, 5월은 이제 제대로 반영된다는 겁니다. 에너지는 32%, 식품 8%, 그리고 미국 백악관 이례적인 사정 경고했다. 걱정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역시 뭐 40여 년 만에 최대로 올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얘기요. 좀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다뤄보겠는데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추동훈 특파원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뭐 지금 추동훈 특파원은 좀 뉴욕 현지에서 해외 경제, 해외 주식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뭐 월과월보 이런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내용 최근 계속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좀 오늘 전화 연결했습니다. 추동훈 특파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긴 뉴욕입니다. 지금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뉴욕 특파원입니다. 예, 지금 그 현지는 몇 시입니까 지금? 네, 여기는 지금 12일 저녁 7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저녁 7시니까요. 뭐 전화 연결하기는 크게 무리가 좀 없네요. 우리는 좀 아침 이른 시간인데. 자, 그러면요. 지금 기사로 한 두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먼저 가장 궁금한 거는요. 언론에서 매일경제에서 지금 미친 물가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물가가 뛰는 이유는 뭔가?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3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12월 오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8.5% 상승했습니다. 예. 이는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최고 기록인데요. 이는 가장 대표적 이유는 결국에 지난해부터 이어온 공급망 대란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 압력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름을 끼워붓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예.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1분기가 피크라고 예상됐던 인플레이션 이슈가 전쟁 여파로 지금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시장의 예.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잠깐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누가 봐도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앞으로 4월, 5월 이거보다 더 높아진다. 뭐 10% 가까이 된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까? 네, 시장에서는 1분기가 이제 물가 상승의 피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예상치 못된 변수는 바로 전쟁 이슈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연장되고 있는 물가 인상 압력이 2분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반대쪽 의견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1분기가 피크를 치고 다시 떨어질 것이다라는 반론도 있긴 한데 예. 현재 분위기는 조금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사실 요즘에요, 뭐 국내나 뭐 해외나 전문가들이 잘 못 맞히는 경향이 있어요. 워낙 변수들이 많기 때문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예상 못했던 수치가 나와서 지금 뭐 당황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기를 조금 가라앉힌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기는 좀 가라앉는 이런 현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년여 만에 2.75%를 돌파하는 등 국채금리 상승 부담까지 커지면서 주식시장은 악재로 뒤덮인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점차 회복 중인 고용 안정성조차 흔들릴 경우에 대량 실업과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역시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가 이러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만큼 예. 실물 경제의 향방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즘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주식시장, 뭐 다른 나라 주식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저 물가 이런 내용이 공개되는데 미국을 포함해서 지금 해외 주식시장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측치대로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뉴욕 증시는 예. 예상대로의 숫자가 나왔다라면서 상승세를 보이며 순항을 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 내재되어 있는 시장 불안감이 결국 오후까지 지켜지지 못하면서 뉴욕 3대 지수는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코로나 봉쇄 및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선반영된 코스피 국내 증시 역시 예. 11일 전장 대비 0.98% 하락한 2666.76으로 마감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이런 현상에 보면 해석을 해요. 시장이.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예상대로인 거 아닌가. 근데 또 시간이 흐르면 해석이 바뀌거든요. 그에 따라 주식시장도 아마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추동훈 특파원 기사 하나 좀 이어가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국내 상황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방금도 설명이 있었죠. 악재 쌓인 코스피, 가뜩이나 이런저런 악재가 있는데 이거 새롭게 또 더해졌다는 거죠. 2650선까지 위협이다. 성장주 부진에 뭐 하락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주식시장의 종목이죠. 삼성전자, 나흘째, 신저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른바 개미 투자분들 참 많이 갖고 있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이런 내용까지 적혀 있습니다.
자, 주동훈 특파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 미국 증시가 출렁출렁 거리면요,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같이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또 우리나라도 투자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빼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돈이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안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코스피 거래를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683억 원, 1,203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했었습니다. 즉, 미국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짐에 따라서 한국 증시의 불안감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인상 여파로 달러화 강세, 원화 가치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안전자산을 찾아가려는 흐름이 계속될 경우 국내 증시에서도 상당한 충격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세한 내용들, 미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내용은 매일경제 글로벌 투자 유튜브 채널 월과 월부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동훈 특파원이 살짝 이제 활동에 대해서 좀 공개 좀 해주셨어요. 자, 지금까지 주동훈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좀 깊숙하게 좀 다뤄봤어요. 지금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8%, 10% 이게 사실은요, 선진국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물가 상승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